요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한참 인기죠.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흑백 요리사가 워낙에 인기다 보니까 이제는 셰프를 지망하시는, 동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 현업으로, 현생으로 돌아오시면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다 자기 사업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 자영업에서 생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줄 서는 것과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을 나는 것은 별개의 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뭐 인기 있는 가게들도 어느 순간 폐업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죠. 그 정도로 자영업계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폐업을 많이 경험하시기도 하고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 자영업. 오늘은 이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연구소의 김밥입니다. 일단 옛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자영업이 고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일자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직장에서 임금 근로자로 일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중간에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년이 되셔서 물러나신 분들이 살 날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돈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신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생긴 트렌드인데, 집에 계시던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좀 키우고 나니까 뭔가 소일거리로 혹은 이제 부업의 개념으로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신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보통 그런 분들이 집에서 요리를 좀 하셨으니까 음식점을 차리거나 뭐 슈퍼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셨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담도 나오잖아요. 문과를 졸업한 후에 취직이 안 돼서 치킨집을 차리고, 이과를 졸업한 후에는 회사 다니다가 금방 잘려가지고 치킨집 차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90년대 이후로 대중화되면서 자영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거든요. 이전까지 자영업은 뭔가 기술이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됐어요. 아이템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치킨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주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게를 오픈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뭐 메뉴 개발이나 아이템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해줬으니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몸담고 경쟁하게 됐던 거죠. 특히나 이제 94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명예퇴직이란 걸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점점 자영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을 보자면 꾸준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대기업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농부 같은 경우도 분류상으로는 자영업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 이제 공업화가 진행되고 기업이 등장하고, 이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점 감소하면서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근로자의 수가 약 2,80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자영업자의 수가 한 570만 명 정도 돼요. 이게 2009년 이후로 계속 560만하고 570만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충 전체 근로자의 20%까지 내려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5년 가까이 자영업자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건요, 여기에 함정이 존재해요. 그만큼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보통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률을 80%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럼 5년 내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 80%가 망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만큼 진입을 하니까 그 정도 수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영업의 경쟁 자체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자영업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금 받고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사업을 시작하면 돼요. 저도 사실 분류상으로는 자영업자에 속하긴 하거든요. 이게 진입이 쉬우니까 발생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적은 돈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러 막 옮겨 다닌다는 거죠. 옛날에는 대만 카스테라가 했고, 최근에는 이제 탕후루가 마찬가지였죠. 이 공통점이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뭐 기술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단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은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망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 가게들이 탄생했다가 금방 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영업의 위기란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언론상으로 본 것만 해도 2000년대부터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있었죠. 이 팬데믹 이슈가 굉장히 자영업자들의 큰 타격을 가했는데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팬데믹 동안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하기 힘드니까 그 상황 동안에 빚을 져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영업자 대출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에는 대략 한 600조에서 70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게 팬데믹 이후로는 지금 이미 100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50%나 더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을 쓰는 사람들도 대략 이전까지는 한 150만 명 정도였다가 이제는 300만 명 훨씬 넘어버렸고요. 이것 때문에 대출 부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죠. 빚은 많아졌고 수익성은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은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쓰는 걸 무서워하게 된 거죠. 게다가 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임대료 계속 오르죠. 인건비도 계속 오릅니다. 게다가 부채는 계속 늘어난 상황이에요. 거기다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나오는 얘기는 차라리 내가 지금 자영업자 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로 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적어도 최저임금만큼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 문제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배달앱. 배달앱 덕분에 자영업의 시장이 정말 많이 확장된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이 배달을 통해서 위기를 좀 넘어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달료 이슈가 너무 커져버렸죠. 배달 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상단에 올리려면 또 광고비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게 또 많은 경우에는 배달 매출에서 30%가 수수료나 이제 광고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상황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배달앱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콧하는 자영업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라도 필요한 자영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이게 딜레마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옛날에는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됐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소비자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소비자의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자영업자의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도 경쟁을 하잖아요. 동네 음식점만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밥을 먹는 방법은요, 동네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간편식 같은 게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만든 간편식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서도 또 나름대로 도시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또 편의점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이만큼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자영업 시장도요, 굉장히 고도화되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기술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30대 이하의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그런 경험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가는 식당만 하더라도요, 뭐 흑백 요리사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분들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다 몸에서 익히고 배우고 해서 뛰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기술도 없이 뭔가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요리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차렸다면 이제는 뭔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창업을 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의 레벨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아무나 창업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창업 박람회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서 저희 쪽에서 하시면 월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이거 아무런 보장을 못 합니다. 근데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거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정부에서도 뭐 자영업 창업을 많이 유도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자영업 창업이라도 해야 그만큼 실업률에 반영되는 것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창업 안 했으면 다 실업률에 반영돼서 실업률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청년 창업도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긴 했었고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도 창업은 권장하는데 그 이유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본인이고 본인의 역량과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준비 기간이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표적인 요식업의 경우는 대략 한 보통 6개월 미만의 준비 기간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업인데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치필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치필레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가 아무나 못 돼요. 일단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본사가 고른 사람만이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그 후보자도요, 본사 그리고 이제 각 점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수련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가맹점주들을 거의 준 직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하니까 굉장히 생존율도 높고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무턱대고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시장 가치가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 주변의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서도 나의 능력과
그런 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수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쓴 첫 번째 책이 이걸 주제로 한 책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그렇게 쉽게 창업하셨다가 쉽게 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게 느끼는 때가 많죠.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거의 준 전문 영역화 되어 가고 있다. 물론 흑백 요리사 정도의 수준까지를 요구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네에서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영업 창업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제 요지는 이겁니다. 쉽게 창업하지 말고 정말 많이 조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연구해라. 그리고 그 연구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야 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세계는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왜 보면은 미생에 나왔던 명대사 있잖아요. 회사 안이 전쟁터라면 바깥은 지옥이다. 회사 바깥이 지옥인 이유가요, 경쟁에 정말 무자비하게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말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